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컴퓨터를 켜고 제일 먼저 어디로 들어가시나요? 컴퓨터를 켜고 끌 때 항상 누르게 되는 윈도우 11의 시작 메뉴와 시작 메뉴를 구성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시작 메뉴는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좌측에 있는 윈도우 버튼을 누르시면 나오는 것이 시작 메뉴가 되죠. 시작 메뉴를 열게 되면 검색바, 고정된 앱, 맞춤, 그 다음 사용자 계정과 종료 단추가 보이게 됩니다. 여기서 검색바에 클릭을 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검색할 수 있는 내용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최근에 있는 파일들 바로 보이게 되고요. 우측은 오늘 날짜, 그 다음 현재 인기 있는 뉴스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검색창에서 검색을 하게 되면 내 컴퓨터와 웹에서 모든 검색 자료를 같이 보여주게 되겠죠. 윈도우라고 입력을 해봤는데요. 지금 보시면 제어판에 있는 윈도우에 관련된 내용과 그 다음 윈도우 11이라는 제목으로 되어 있는 워드 파일, 그 다음 윈도우 기능 켜기라든지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 제어판에서 추가 제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다 보여주게 되죠. 자, 그리고 상단 메뉴에서 웹을 누르면 웹에서 검색한 결과를 보여주게 되겠고요. 설정을 누르면 설정 부분에서 윈도우 단어가 나오는 부분을 검색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문서를 누르면 문서만 검색을 해주죠. 앱 누르면 앱을 검색을 해주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당하는 카테고리에서 검색을 해줄 수 있습니다. 사진, 폴더, 사람으로도 다 검색이 가능하죠. 그 다음은 고정됨이라고 나와 있는 것들은 기본 앱들이 되겠고요. 그 다음 모든 앱 버튼을 누르면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모든 앱을 다 보여주게 되겠죠. 자, 그런데 자주 쓰는 앱들은 아예 고정됨에 꺼내 놓고 쓰시면 훨씬 편리하겠죠. 자, 지금 이 위쪽에 있는 앱들은 기본으로 고정되어 있는 앱들이고요. 나머지 이런 것들은 제가 고정을 시킨 겁니다. 자, 다시 모든 앱으로 들어가셔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엑셀을 굉장히 자주 이용을 해요. 그러면 아예 꺼내 놓고 이용하는 게 좋겠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고 나옵니다.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게 되면 뒤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여기에 엑셀이 나와 있죠. 자주 쓰는 프로그램들은 시작 화면에서 고정을 시켜놓고 이용을 하시면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필요 없으실 때는 다시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요. 시작 화면에서 제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이 프로그램이 제거되는 건 아니죠. 바로 가기만 제거되는 거예요. 모든 앱에 들어가면 그대로 있습니다. 여기 있죠? 네, 그대로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은 맞춤이 있죠? 이 맞춤은 내가 최근에 실행했던 앱이나 문서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더 많은 것을 보기 위해서 우측에 있는 자세히 버튼을 누르시면 최근에 실행했던 것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앱이나 파일 전부 여기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가끔 금방 했던 작업을 다시 열어서 해야 되는데 어디 저장했는지 깜빡하는 수가 있죠. 그럴 때는 여기서 간단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언제든지 실행시키면 바로 실행이 되겠죠. 자, 그런데 이 맞춤은 단점이 있죠. 누구든지 내 컴퓨터에 들어오게 되면 내가 최근에 어떤 일들을 했는지 이 파일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고 그 파일을 눌러서 실제 그 파일을 볼 수 있는 거죠. 혼자 쓰는 컴퓨터일 때는 모르겠지만 여러 명이 쓸 때는 좀 불안하죠. 그래서 이걸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자, 상단 설정 메뉴 들어가신 다음 여기서 좌측에 있는 개인 설정을 눌러주세요. 자, 우측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시작이라고 있어요. 이 시작에 들어가시게 되면 최근에 추가된 앱 표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앱 표시, 시작 메뉴, 점프 목록 및 파일 탐색기에서 최근에 연 항목 표시라고 나오죠. 자, 여기서 이 부분을 끄게 되면 더 이상 최근에 여러 번 파일이 나오지 않게 되겠습니다. 여러 명이 쓰는 컴퓨터일 경우에는 항상 이걸 끄고 이용을 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우측에 있는 전원 버튼이죠. 자, 여기에 보시면 절전과 시스템 종료와 다시 시작, 이 세 가지는 다 아실 텐데요. 그 위에 보면 로그인 옵션이라고 있습니다. 이 로그인 옵션에 들어가시게 되면 로그인을 할 때 어떤 식으로 로그인을 할지 지정을 해줄 수가 있죠. 얼굴 인식이라든지 지문, 핀 로그인, 보안키, 암호, 사진 암호 이런 식으로 전부 로그인하는 옵션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암호의 경우는 비밀번호를 이용을 해서 로그인을 하는 것이고요. 보안키는 물리적인 보안키를 사용해서 로그인하는 거죠. 자, 이 경우는 USB가 하나 있으셔야 되죠. USB 메모리를 컴퓨터에 꽂은 다음 이 보안키를 생성을 해서 이용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 이 컴퓨터에 접속을 하실 때는 그 USB 메모리를 꽂아야만 로그인할 수 있겠죠. 이 물리적인 보안키가 가장 안전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보안키를 잊어버리면 접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단점이죠. 그 다음 웹캠이라든지 또는 터치패드 같은 게 있을 경우에는 얼굴 인식이나 지문 인식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사진 암호 있죠? 사진 암호의 경우는 터치 스크린에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사진을 선택을 하고요. 그 사진의 일정 구역에 내가 만든 패턴으로 터치를 하게 되면 암호가 풀리게 되는 거죠. 자, 이것도 굉장히 안전한 방법이 되겠죠. 그 다음 아래쪽에 보면 잠금화면 개인 설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잠금화면을 어떤 식으로 구성할지 나오죠. 일정을 보여준다든지 메일 또는 날씨 이런 것들을 표시할 수 있고요. 그 다음 잠금화면 개인 설정이 있죠. 저는 지금 윈도우스 추천 사진으로 해놨습니다. 그러면 매번 잠금화면이 바뀌게 돼요. 쓸 때마다 아주 새로운 기분으로 쓸 수 있고 경치도 아주 멋진 경치들이 많이 나와서 윈도우스 추천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화면 보호기라든지 화면 시간 제한이 있죠. 화면 시간 제한은 화면 절전 상태를 설정해 주게 됩니다. 화면 및 절전 들어가시면 5분이 경과하면 모니터가 꺼지는 거죠. 그 다음 15분이 지나면 컴퓨터 자체가 절전으로 들어가는 거죠. 자, 이거는 여러분이 원하시는 대로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즘 전기 비용이 많이 올라갔죠. 되도록이면 절전으로 해서 쓰지 않을 때는 절약하는 모드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다시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요. 자, 이번에는 여기 있는 빈 공간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시작 설정이라고 나오죠. 시작 설정 들어갑니다. 그러면 시작 화면에 레이아웃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고정된 항목 더보기와 기본값, 권장사항 더보기 세 가지 중에 지정할 수가 있죠. 여기서 원하는 레이아웃으로 지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고정 앱이 너무 작아서 쓰기 불편하시면 고정된 항목 더보기를 이용을 해서 고정된 앱을 더 많이 꺼내놓고 이용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은 모든 앱으로 다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앱들 중에 원하는 앱에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세요. 자, 그러면 시작 화면에 고정이라고 아까 우리가 알아봤죠. 자, 그 밑에 보시면 기타라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라고 있죠. 이 작업 표시줄에 고정을 하게 되면 지금 내가 선택한 이 앱의 바로 가기가 하단 작업 표시줄에 고정이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중에 다시 실행할 때 여기는 시작 메뉴로 들어오지 않고 여기는 버튼을 눌러서 바로 접속을 할 수 있겠죠. 자, 저도 여기에 바로 가기를 만들어 놨죠. 자, 이것은 컴퓨터를 켜게 되면 항상 여기에 이제 붙어서 나오게 되는 겁니다. 매번 쓰는 앱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아예 꺼내놓고 이용을 하시면 좀 더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어요. 자, 다시 시작 버튼 눌러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기타에 또 들어가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라고 있죠. 자, 가끔 여러분들이 앱들을 실행을 할 때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하라는 그런 앱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여기서 실행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파일 위치 열기 있죠. 지금 내가 이용하는 이 앱이나 파일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실 경우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기타 들어가셔서 파일 위치 열기 들어가시면 그 해당 파일이 저장된 곳이 보이게 되겠죠. 자, 물론 이것은 바로가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바로가기의 원본 파일은 어디 있을까요? 자, 마우스를 얹고 기다리시면 밑에 C 프로그램 파일스 파일질라 FTP 클라이언트라고 나오죠. 자, 이게 원본 경로가 되겠어요. 바로가기의 경우에는 이렇게 얹으시면 아래쪽에 원본 경로가 뜨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제일 아래에 제거라고 있죠. 자, 이 제거를 누르시게 되면 프로그램 자체를 제거하는 겁니다. 여기 시작 메뉴에 있는 이 바로가기 아이콘을 없애는 게 아니고요. 프로그램 자체를 제거하는 거죠. 여기서 원하는 프로그램 선택을 하시고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셔서 프로그램을 아예 삭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금방 말씀드렸다시피 이것은 바로가기만 제거하는 게 아니고
프로그램 자체를 없애버리는 거죠. 헷갈리시면 안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윈도우 시작 버튼을 눌렀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기본 설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윈도우 11의 작업 표시줄에는 편리하지만 잘 쓰지 않는 부가 기능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윈도우 11 작업 표시줄의 새 데스크톱 생성, 위젯,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기능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새 데스크톱 생성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여러 가지 창들을 열어놓게 되죠. 이렇게 브라우저를 열어서 검색을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워드나 메모장 같은 앱을 열어서 또 작업을 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동시에 열어놓게 되면 여러 가지 창이 겹쳐 있어서 불편하죠. 그래서 작업을 하다가 또 닫고 그 다음 필요할 때 다시 열고 하시는데, 하단 작업 표시줄에 있는 새 데스크톱 생성 기능을 이용하면 바탕화면을 깔끔하게 정리해서 필요한 앱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검색을 하고 있다가 다른 작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브라우저 닫고 다른 작업하고 하지 마시고요. 아래쪽에 작업 표시줄에서 새 데스크톱 생성 마우스를 얹은 다음 우측 끝으로 가게 되면 새 데스크톱이라고 해서 플러스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이 플러스 버튼을 누르시면 그러면 새로운 데스크톱이 하나 생성이 되죠. 자, 이 데스크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무것도 나오지 않은 상태가 돼요. 자, 그 다음 다시 데스크톱 2로 돌아가게 되면 여기서 또 보이게 되겠죠. 첫 번째로 가면 첫 번째 창만 보이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원하는 데스크톱을 따로 만들어서 하나의 데스크톱에서는 하나의 앱만 실행해서 이용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창들을 여러 개를 열어놓고 복잡하게 이용하지 않으셔도 아주 깔끔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열 수도 있겠죠. 자, 그 다음 열려있는 창들 중에서 필요 없는 창이 있을 경우에는 X 버튼을 눌러서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새 데스크톱 생성을 누르시게 되면 현재 생성되어 있는 데스크톱 화면이 전부 나오게 되죠. 이때 마우스를 해당 데스크톱 화면에 가져가게 되면 상단 부분에 이렇게 열려있는 창이나 앱이 나오게 됩니다. 데스크톱 2로 가져가면 또 열려있는 게 나오죠. 자, 이때 위쪽에 있는 열려있는 창이나 앱들 중에서 원하는 앱이나 창 위에 마우스를 얹으시고요.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이동 위치를 지정을 할 수 있죠. 자, 지금 여기 데스크톱 2에서 이 작업을 하다가 이 작업을 데스크톱 1로 옮겨야 돼요. 이럴 때는 이동 위치에서 데스크톱 1로 바꿔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새로운 데스크톱을 만들어서 지금 이 창을 새로운 데스크톱 화면으로 옮겨줄 수도 있습니다. 자, 이 기능은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가끔 작업을 하실 때 창들을 수십 개씩 열어놓고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이용하시면 아주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데스크톱을 여러 개를 만들어 놨을 경우 이름을 지정을 해주면 좀 더 찾기가 편리하겠죠. 자,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시고요. 이름 바꾸기로 들어갑니다. 자, 그 다음 이렇게 이름을 썼죠?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데스크톱은 이름이 탐색기가 되겠죠? 자, 그 다음 데스크톱 2는 웹서핑으로 해볼까요? 마우스 우측 버튼 이름 바꾸기 웹서핑 합니다. 그러면 이 데스크톱은 웹서핑을 하는 데스크톱 화면이 되겠죠. 그 다음 새 데스크톱 화면을 만드시고 여기는 또 워드로 쓰셔도 되겠죠.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 컴퓨터 하나를 마치 컴퓨터 여러 대처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윈도우를 이용할 때 가장 적극적으로 이용하시라고 권하는 기능이 여기 있는 새 데스크톱이 되겠습니다. 많이 활용해 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은 위젯이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에서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제일 좌측에 위젯이 있죠. 이 위젯의 마우스를 얹게 되면 여러 가지 뉴스나 현재 날씨, 현재 위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날씨 같은 경우에는 여기 지역이 나오게 되고요. 마우스를 이 지역 위에 얹으시면 현재 위치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거 누르시면 현재 본인 위치를 찾아가고요. 여기 있는 위치들은 기본 위치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치를 또 추가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역의 날씨를 여기서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위젯의 경우에는
우측 상단 점색의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고정을 할 수도 있고요. 사용자 지정을 할 수도 있죠. 지금 현재 저는 고정이 돼 있죠. 여기 앞정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고정이 돼 있는데 여기서 위젯 고정 해제를 주시게 되면 이 위젯이 위로 올라오지 않고요. 없어지게 됩니다. 물론 아래로 내려가면 또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무작위 패턴으로 나오기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나오지 않을 수도 있겠죠. 자, 다시 마우스 얹어주면 이번에는 아래쪽에 나오네요. 날씨 같은 경우에는 고정을 해주는 게 좋겠죠. 자, 우측 상단 점색에 누르시고요. 위젯 고정을 해주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올라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들고 내가 원하는 위치에 옮겨 놓을 수 있어요. 이렇게 날씨 위젯을 기본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보시면 시간대별로 전부 날씨를 확인할 수 있죠. 자, 그 다음 이렇게 나와 있는 위젯들의 우측 상단에는 점색의 버튼이 다 있습니다. 이걸 누르면 작게, 보통, 크게 바꿀 수 있죠. 자, 날씨를 일단 보통으로 바꿀게요. 자, 그 다음 여기는 미국 풀어놓은 이런 것도 필요 없으시면 누르시고 위젯 고정 해제를 해주시면 되고요. 위에 보면 위젯 사용자 지정이라고 있죠. 여기 들어가시게 되면 스포츠에 관련된 위젯이죠. NBA, 분데스리가, 프리미어 리그 이렇게 쭉 나오네요. 만약에 프리미어 리그에 관련된 내용을 확인을 해보고 싶어요. 그럼 여기 플러스 주시고요. 그러면 이렇게 프리미어 리그 관련된 소식이 계속 나와 있게 되겠죠. 이런 위젯의 카테고리들은 상단에 보시면 플러스 버튼이 있죠. 여기서 원하는 카테고리의 위젯을 추가하거나 뺄 수가 있습니다. 플러스 합니다. 아웃룩 일정, 투두, 가족 보호, 게임, 관심 종목 이거는 주식이 되겠죠. 자, 보시면 날씨, 사진, 스포츠가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서 내가 원하는 관심 종목만 플러스해서 더해줄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주식을 투자를 하실 경우에 투자하는 주식의 시세 같은 것들을 따로 검색을 하지 않으셔도 위젯 버튼에 마우스를 얹기만 하면 관심 종목에 대한 내용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한 기능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지금 정보들이 전부 우리나라에 대한 정보만 나오게 되죠. 이 정보들은 여러분이 원하는 나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요즘은 해외 소식도 찾아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바꿔서 보시면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가 있겠죠. 자, 하단 작업 표시줄 윈도우 시작 버튼 누릅니다. 여기서 설정 들어가세요. 그 다음 좌측에서 시간 및 언어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 언어 및 지역으로 들어갑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표시 언어는 한국어로 해놔야겠죠. 만약에 여기를 다른 언어로 바꿔주게 되면 윈도우 언어 자체가 외국어로 바뀌게 되겠죠. 만약 윈도우를 영어로 이용하고 싶으실 경우는 여기 있는 언어 추가를 하신 다음 이 위에 있는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것은 윈도우를 바꿔주는 거고요. 자, 그 아래에 보면 지역이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젯에 대한 정보를 내가 원하는 국가로 바꿔줄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한국을 미국으로 바꿔볼까요? 자, 여기 미국이 있죠? 여러 국가들 많죠? 자, 미국으로 일단 바꿔볼게요. 자, 그 다음 위젯에 마우스를 얹어보겠습니다. 그러면 내용 자체가 전부 미국과 관련된 내용으로 바뀌게 되죠. 그 다음 주식도 전부 미국과 관련된 주식으로 바뀌게 됩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테슬라나 메타도 전부 하락 중이네요. 이렇게 바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언어는 필요할 때마다 바꿔서 이용하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되겠습니다. 이 스토어를 잘 이용을 안 하시는데요. 이 스토어에 굉장히 유용한 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여기 있는 앱을 누르시게 되면 필요한 기능들을 찾아서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무료 파일 뷰어 프로라고 있네요. 자, 무료네요. 들어가 볼게요. 자, 귀하의 PC에서 어떤 파일이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해준다고 하죠. 이런 것들은 굉장히 편리하죠. 파일 확인을 위해서 앱을 꼭 실행하지 않아도 여기 있는 뷰어 프로그램 하나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겠죠. 이런 유용한 유틸리티들을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모두 보기 해주시면 인기 무료 앱에 보면 다양하게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이용하시면 아주 유용하게 쓰실 수가 있어요. 아래 내려가면 폴라리스 오피스도 있죠. 여기 있죠. 이거는
문서 작성 프로그램인데 비용을 들여서 이용을 하지 않으셔도 무료로 충분히 기능들을 다 활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앱들이 많이 있으니까 살펴보시고 설치해서 유용하게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찾을 앱이 있으면 검색해 주시면 되겠죠. 예를 들어서 PDF 파일을 봐야 돼요. 그런데 PDF 파일이 내 컴퓨터에서 열리지 않아요. 그럴 때는 여기 있는 PDF 들어가시면 무료로 PDF를 확인할 수 있는 앱들을 다운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 있죠. 무료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평점이 있습니다. 이런 거 보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PDF X라고 지금 소유하고 있죠. 가끔은 또 유료 앱들이 무료로 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는 그때 받아놓은 건데요. 이렇게 받아놓으시면 평생 무료로 이용할 수 있어요. 가끔 들어오셔서 확인을 하시고 이런 식으로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스마트폰에서 영상을 PC로 옮겨왔을 때 가끔 안 보이는 수가 있어요. 그럴 때 갤럭시 스마트폰일 경우는 HEVC 코덱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것도 비용을 지불하는 게 있고 무료가 있습니다. 보시고 무료가 있을 경우에 설치를 해주시면 스마트폰 영상을 PC로 가져왔을 때 안 보이실 경우 간단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윈도우 작업 표출에 있는 부가 기능 중에 잘 쓰지 않지만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알아봤습니다. 많이 이용해 보도록 하세요. 지금부터 PC를 사용하시면 반드시 신경 써야 하는 저장소 관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한번 알아두시면 PC를 사용하시는 한 평생 활용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가장 간단하게 내 저장소를 확인하는 방법이죠. 하단 작업 표시줄에서 파일 탐색기 실행합니다. 그 다음 좌측에서 아래로 내려가시다 보면 내 PC라고 있습니다. 이 내 PC를 눌러주시게 되면 내 PC에 설치되어 있는 저장소가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 보시면 C 드라이브가 있죠. 이 C 드라이브가 윈도우가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되겠죠. 지금 제가 설명드리는 윈도우 11이 여기에 설치가 되어 있겠습니다. 자, 여기 드라이브명 아래쪽에 보시면 지금 C 드라이브의 전체 공간이 나오게 되죠. 476기가라고 나오고요. 그 중에서 200기가를 사용할 수 있다고 나오게 됩니다. 가장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이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 상태에서 원하는 드라이브의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속성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 지금 선택한 드라이브의 속성 창이 나오게 되죠. 파일 시스템이라고 해서 어떤 방식으로 포맷되어 있는지 나오게 되죠. NTFS로 포맷되어 있다고 나오고요. 지금 사용 중인 공간이 275기가가 사용되고 있고 여유 공간이 200기가라고 나옵니다. 아래쪽에는 그래프로 보이게 되죠. 좀 더 쉽게 알아볼 수가 있죠. 회색 부분이 남아있는 공간이 되고요. 파란색 부분이 사용하고 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이 저장 공간의 전체 용량 중에 70% 정도만 이용을 하시고 나머지 30% 정도는 비워두는 게 컴퓨터 성능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상단 탭에 보시면 일반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옆에 있는 도구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드라이브에 파일 시스템 오류가 있는지 검사한다고 하죠. 자, 검사를 하게 되면 오류가 있는 부분을 고쳐주게 됩니다. 자주 에러가 난다든지 다운이 된다든지 할 경우에는 이렇게 검사를 한 번씩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검사를 하시면 이 드라이브에 오류가 있는지 검사를 하게 되죠. 시간도 얼마 걸리지 않으니까 한 번씩 검사를 해주도록 하세요. 지금 이렇게 오류가 발견되어 있지 않다고 나와야 되겠죠. 만약에 오류가 있다고 하면 바로 수정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수정 메뉴가 같이 나와요. 그걸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드라이브 최적화 및 조각 모음이죠. 자, 일단 최적화를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드라이브 최적화 창이 열리게 되고요. 지금 내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다 나오게 되죠. USB 드라이브도 보이고요. OS가 설치되어 있는 C 드라이브와 저장 공간으로 쓰는 D 드라이브가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서 윈도우 마크가 있는 부분이 OS, 즉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는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디어 유형을 보시면 SSD라고 되어 있죠. 자, 이 SSD는 조각 모음을 실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하드디스크 드라이브로 되어 있는 게 조각 모음을 실행해야 되는 드라이브가 되겠습니다. 자, 요즘은 SSD M.2 방식을
C 드라이브, 즉 OS를 설치하는 드라이브로 많이 이용을 하죠. 그러면 속도가 일반 하드디스크에 비해서 많이는 대여섯 배까지 차이가 날 수 있어요. 되도록이면 이렇게 SSD로 이용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 다음 SSD일 경우에는 이렇게 우측에 보시면 조각남 이런 말이 나오지 않죠. 이 SSD는 일반 하드디스크처럼 플래터 방식으로 돌아가면서 데이터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전기 신호를 저장하는 거기 때문에 조각 모음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대신 최적화는 가끔 해주시는 게 좋겠죠. 최적화도 너무 자주 해주는 건 하드디스크나 드라이브 수명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필요할 때만 이용을 하셔야 되겠죠. 아래 보면 고급 보기라고 있죠. 이걸 눌러주시면 SSD라고 나오고요.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이 볼륨은 최적화 사용할 수 없다고 나오죠. 이건 뭘까요? 자, 이거는 US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위에 있는 거는 최적화가 필요하다고 하네요. 자, 이렇게 선택하고 최적화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최적화를 하게 되죠. 그러면 저장 공간을 좀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가 있겠어요. 자, 이번에는 여기 드라이브 표시에 세부 정보라고 있죠. 이 세부 정보를 누르면 설정에 있는 저장소 관리 창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 이것은 여기서 들어오셔도 되고요. 또는 다 닫겠습니다.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여기서 설정으로 들어가도 같은 곳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편리한 곳으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설정에서 들어갈 경우에는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저장소라고 있죠. 저장소 들어갑니다. 자, 이 시스템 저장소에 들어오시면 C 드라이브, 즉 윈도우 11이 설치되어 있는 저장소의 용량이 나오고요. 그 용량 중에서 얼마가 사용되어 있는지 여기에 표시가 나오죠. 자, 그리고 272기가가 사용된 중에 138메가를 데스크톱에서 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설치된 앱이 272기가 중에 52기가를 차지하고 있다고 나옵니다. 자, 문서도 이렇게 나오고 임시 파일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여기서 아래에 있는 더 많은 범주 표시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좀 더 자세히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바탕화면에 있는 폴더에서 138기가를 지금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앱을 52기가 쓰고 있고요. 시스템에서 사용하고 예약하는 데 사용된 부분이 45기가죠. 그 다음 문서, 임시 파일, 기타, 사진, 지도, 음악 여러 가지 사용되는 부분들이 다 나오게 됩니다. 자, 이곳에서 내가 저장 공간을 어떻게 쓰고 있는지 전부 나오게 되겠죠. 자, 그 다음 이 각 항목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데스크톱을 눌러주시게 되면 여기에 바탕화면이라고 해서 138기가를 쓰고 있다고 나오죠. 바탕화면 보기 누릅니다. 그러면 바탕화면에 있는 여러 가지 폴더들이 나오게 되죠. 자, 사실 바탕화면에 이렇게 저장하는 건 좋지 않아요. 저는 여러분 보여드리기 위해서 바탕화면에 이렇게 다 꺼내놨는데 이렇게 많이 꺼내놓게 되면 컴퓨터가 시동될 때 이 바탕화면에 있는 정보들을 전부 로딩을 먼저 해줘야 되기 때문에 속도에도 영향을 주고 시동 시에도 영향을 주게 됩니다. 바탕화면은 되도록 깔끔하게 이용하시는 게 좋겠죠. 이 바탕화면 보기 누르신 다음 필요 없는 것들은 여기서 바로 삭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설치된 앱이라고 있죠. 자, 설치된 앱 눌러줄게요.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앱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여기를 확인을 해보시고 자주 쓰지 않고 필요 없는 앱들, 그 다음 생소한 앱들 이런 것들은 지워주시는 게 좋겠죠. 여러분들이 가끔 인터넷을 이용하시다 보면 나도 모르게 설치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전에 설치를 해놓고 잊어버리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 앱들은 전혀 쓰지 않는 앱들이죠. 그런 필요 없는 앱들은 삭제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삭제를 하실 경우에는 우측에 있는 점 3개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제거라고 나오죠. 여기서 제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쓰시는 앱을 삭제하면 안 되겠죠. 하지만 쓰지 않는 앱들은 여기서 제거를 이용해서 없애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눌렀는데 제거가 나오지 않는 앱도 있죠. 이런 것들은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이런 앱들은 제거를 할 수 없습니다. 이 코타나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울 수가 없고요. 여기 있는 마이크로소프트 사진도 눌러보시면 제거가 되지 않죠. 이것도 기본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필요 없는 것들은 제거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 시스템 사용 및 예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게 되면 시스템 파일이 있고 예약된 저장소 있죠? 이 두 가지는 건드리지 않는 게 좋겠죠. 자, 여기 아래에 보시면 가상 메모리라고 나오는데요. 이 가상 메모리는 내 컴퓨터에 메모리가 부족할 경우에 이 가상 메모리를 이용을 해서 메모리를 증설할 효과를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상 메모리를 이용을 하게 되면 속도가 그만치 느려지겠죠. 왜냐하면 저장 공간을 메모리로 이용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게 기본적으로 설정이 돼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고 메모리가 충분하신 분들은 이 가상 메모리를 끄고 이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윈도우 11은 메모리가 8기가는 돼야 원활하게 컴퓨터를 이용을 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 작은 4기가가 설치되어 있을 경우에는 컴퓨터가 많이 느려질 수가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오히려 가상 메모리를 이용하는 게 속도를 좀 더 올려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일단 시스템을 눌러주시고요. 자, 그 다음 아래로 내려가서 제일 아래쪽에 있는 정보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내 컴퓨터에 설치된 램이라고 해서 보이죠? 지금 저는 작업용 컴퓨터이기 때문에 32기가로 좀 많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자, 보통은 8기가, 16기가 이 정도 설치되어 있을 거고요. 더 적은 분들은 4기가가 설치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8기가 정도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저장 공간이 SSD일 경우에는 가상 메모리를 이용하시면 좀 더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자, 이 아래로 내려가서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 상단 탭에서 고급으로 들어가세요. 그 다음에 성능 부분에 보시게 되면 메모리 사용 및 가상 메모리라고 나오죠. 여기서 설정 누릅니다. 그리고 탭에서 고급 눌러주시면 가상 메모리라고 나오게 되죠. 자, 윈도우에서 램처럼 사용하는 하드디스크 영역이라고 하죠. 여기서 파일 크기를 변경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변경 눌러줍니다. 기본적으로 페이징 파일 크기 자동 관리로 되어 있을 텐데요. 메모리가 적게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자동 관리에 체크를 하고 이용을 하시고요. 메모리가 16기가 이상 설치되어 있는 분들은 여러분이 수치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통은 설치된 메모리 용량의 2배 정도를 지정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메모리 공간이 32기가로 충분하기 때문에 지금 2기가로만 설정이 되어 있는데 메모리 공간이 부족한 분들은 더 늘리셔야 되겠죠. 가끔 프로그램 실행할 때 메모리가 부족합니다 라고 나오는 분들은 이게 설정이 되어 있지 않아서 그래요. 지금 여기 보시면 4981MB라고 되어 있죠. 자, 이게 메가바이트예요. 자, 그래서 이 4981은 4기가하고 981메가바이트가 되겠습니다. 1000메가바이트가 1기가예요. 그래서 이건 4기가하고 900메가가 되는 거죠. 대략 5기가 정도 되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가상 메모리를 확인하는 방법을 봤고요. 자, 그 다음에 문서, 임시 파일 여러 가지가 있죠. 자, 문서 파일 같은 경우에도 문서 보기를 누르시면 문서만 모아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임시 파일이죠. 이 임시 파일은 필요 없으면 제거를 하는 게 좋겠죠. 파일 제거 누르시면 제거가 되는데 그 아래에서 어떤 걸 제거를 할지 선택을 해야 되죠. 자, 다운로드라고 돼 있죠. 자, 이것은 여러분이 인터넷을 쓰시면서 다운받은 것들이나 또는 앱을 통해서 다운받은 그런 파일들이 모여있는 공간이 되겠습니다. 자, 파일 탐색기 누르시고요. 좌측에서 다운로드 누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다운받은 파일들을 전부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게 엄청나게 많네요. 자, 이것들이 전부 공간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 없는 거는 지워주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 다운받은 파일 중에 확인을 하고 지우셔야 할 경우에는 여기 있는 파일 탐색기 누르시고 다운로드 들어가셔서 필요 없는 것들은 선택해서 딜리트 키로 지워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지우시면 필요 없는 것들 전부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보시면 6기가나 차지하고 있죠. 이건 꼭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윈도우 업데이트 정리는 윈도우 업데이트 할 때 받아서 저장을 해놓는 건데 자, 이런 것들도 별로 필요가 없죠. 이것도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휴지통이죠. 이것도 필요 없으면 지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미리 보기 사진인데요. 자, 이 미리 보기는 사진을 열기 전에 이런 식으로 미리 보이죠? 이게 미리 보기예요. 문제는 버린 사진, 더 이상 내 컴퓨터에 있지 않은 사진들의 미리 보기도 전부 저장돼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한번 지워주시면 새로 생성이 되겠죠? 원래 사진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이것도
필요 없으면 지우도록 하시고요. 자, 이거는 백신인데요. 백신에서 중요하지 않은 파일들인데 그런 것들도 전부 삭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으로 체크되어 있는 거는 지우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해서 파일 제거를 누르시면 한꺼번에 삭제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임시 파일도 꼭 정리를 해주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사진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이용을 하시는 분들은 자료가 많이 있겠죠. 동영상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 것들도 필요 없는 것들은 전부 제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저장소만 제대로 관리하셔도 훨씬 컴퓨터를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사용자들이 주로 설치해서 사용하는 프로그램들이 몇 가지가 있죠. 윈도우에 반드시 설치해서 이용하기를 권하는 프로그램 중에 대부분 모르고 계시는 파워토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파워토이의 런 기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파워토이에서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하는데요. 이 런 기능은 그 파워토이의 기능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우선 파워토이를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작업 표시줄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들어갑니다. 여기서 검색창에 파워토이스라고 칩니다. 그러면 파워토이스를 설치를 할 수가 있죠. 이 파워토이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설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다 설치됐죠?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 닫겠습니다. 그러면 파워토이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죠. 여기에 시작 부분을 보면 간소화할 수 있는 유틸리티 세트라고 나오게 되죠. 자, 아래쪽에 보면 설명서도 있고요. 그 다음에 설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자, 이 시작창에서 좌측에 보면 파워토이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기능들이 나오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도움이 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 중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오시면 파워토이스 런이라고 있죠. 이 파워토이스 런을 활성화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 파워토이스 런 누르면 우측에 설명이 나오게 되죠. 자, 그 다음 시작 방법이 나오죠. Alt와 스페이스를 누르면 실행이 되죠. 그리고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서 설정 열기 누르시고요. 파워토이스 런을 사용하도록 켜기에 체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래로 내려가 보시면 활성화 바로가기가 Alt 스페이스라고 보이게 되죠. 자, 닫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어떤 작업을 하시던 Alt와 스페이스를 누르면 바로 파워토이가 실행이 됩니다. 자, Alt와 스페이스를 눌렀더니 입력 시작이라고 나오죠. 그러면 파워토이 런에서 어떤 것들을 실행할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계산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윈도우에서 간단하게 계산기를 이용을 할 때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또 계산기로 들어가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Alt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여기에 그대로 계산식만 입력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25 곱하기 365 했습니다. 그러면 45,625라고 바로 나오죠. 그 다음 이 결과값을 복사해야 돼요. 그럴 때는 결과값 부분 클릭을 해주시면 바로 복사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원하는 곳에 Ctrl V로 그대로 붙여서 이용할 수가 있죠. 이 파워토이 런의 계산기 기능은 단순한 사칙 연산뿐만이 아니고요. 중간에 괄호가 있을 경우 괄호를 먼저 계산해주는 기본 방정식 계산도 다 가능하고요. 코사인, 사인 같은 함수 계산도 전부 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어떤 수식까지 가능한지는 매뉴얼에서 전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매뉴얼 보는 방법은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파일 검색도 할 수 있죠. 자, 이렇게 Alt 스페이스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파일명을 하나 써볼게요. 자, 리스트라는 파일을 찾을 거예요. 그러면 이 리스트 이름으로 되어 있는 파일들을 여기서 찾아주게 되죠. 자, 전부 나오죠. 자, 파일뿐만이 아니고 폴더도 전부 찾아주게 되죠. 자, 간단하게 파일 검색을 해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그 파일이나 폴더를 열어야 돼요. 그럴 때는 해당 폴더나 파일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바로 열리게 되죠. 자, 또는 그 옆에 보시면 경로를 복사할 수 있죠. 그 경로를 복사해서 파일 탐색기에서 열 수도 있고요. 자, 그 다음 커맨드 창에서 열 수도 있습니다. 가끔 커맨드 창을 이용할 때 경로를 써야 하는 경우가 있죠. 자, 그럴 때도 이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은 파워토이를 이용을 해서 어떤 기능을 이용을 했을 경우에
그 히스토리를 이용해서 파워토이를 이용해서 실행했다거나 또는 경로를 열었다거나 하는 그런 것들을 전부 찾아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럴 경우에는 느낌표를 이렇게 2개 입력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 뒤쪽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금방 했던 내용들이 나오게 되죠. 제가 좀 전에 계산기 기능을 이용하고요. 이 경로를 복사했죠. 자, 이걸 그대로 여기서 보여주게 됩니다. 기존에 했던 것들을 다시 찾아보고자 할 때는 이렇게 느낌표 2개만 써주시면 바로 찾아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러분 컴퓨터에는 아주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요. 내가 모르게 설치된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 여기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에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죠. 자, 그런 것들을 다 찾아주게 됩니다. 자, Alt 스페이스 누르고요. 입력창에 마침표 점을 찍습니다. 그 다음 내가 찾고자 하는 프로그램명을 써주시면 돼요. 자, 포토샵 같은 경우에는 PH5만 써주면 바로 찾아주게 되죠. 자, 그 다음 경로 나오겠죠?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할 수도 있고요. 다른 사용자로 실행할 수 있죠. 로그아웃하고 다른 사용자로 들어와서 이용할 필요 없이 바로 다른 사용자로 실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포함하고 있는 폴더를 열 수도 있죠. 가끔 프로그램의 위치를 찾아야 할 경우가 있는데 그때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맨드 창에서 경로를 열 수도 있죠. 자,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을 찾을 수 있는데요. 이때 이용할 수 있는 거는 커맨드 같은 것들을 열 때도 아주 유용하게 쓸 수 있습니다. 자, 커맨드 창 실행할 때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고 또 모든 앱 들어가셔서 여기서 또 커맨드 창을 찾으시는데 보통은 복잡해서 검색에다가 CMD라고 보통 입력을 하죠. 자, 그 다음 여기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Alt 스페이스 누르고요. 점 커맨드 치면 바로 여기에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 버튼이 나오게 됩니다. 자, 이걸 누르시면 바로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할 수 있죠. 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편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원노트를 쓰시는 분도 계시고 쓰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윈도우에서는 원노트는 쓰는 게 좋죠. 아주 편리하죠. 이 원노트에서 작업한 것들을 찾아줄 수도 있습니다. Alt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입력창에 O 입력하시고요. 콜론 칩니다. 그러면 원노트에서 이용했던 여러 가지 파일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원노트 파일들은 간단하게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 레지스트리 값 검색 같은 거 할 경우에는 좀 복잡하죠. 검색창에 레그 에디트라고 써서 레지스트리 편집기를 여신 다음 여기서 또 일일이 찾아가야 되죠. 자, 이것 때문에 레지스트리 편집기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이 파워토이 런 기능 이용하면 간단하게 찾을 수 있습니다. Alt 스페이스 누르고요. 콜론 입력합니다. 그러면 바로 레지스트리 값들이 전부 나오게 되죠. 여기서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어요. 자, 하위 키 입력하면 바로 나오게 되죠. 따로 실행할 필요 없이 간편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윈도우에서 자동으로 실행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죠. 자, 그런 것들을 중지하거나 할 때 또는 다시 시작할 때 어떤 식으로 하시죠? 자,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시고 작업 관리자 들어가죠? 그러면 내 컴퓨터에서 지금 실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나오게 되죠. 자, 필요 없을 경우에 여기에 들어와서 마우스 우측 버튼 누르고 작업 끝내기를 하시거나 또는 실행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또 여기 와서 실행을 하시거나 하시는데 파워토이 런을 이용하면 이럴 필요 없이 Alt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입력창에 느낌표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지금 실행되고 있는 서비스들이 전부 나와요. 여기서 필요 없는 거는 바로 꺼주거나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미 실행이 되고 있는 것은 이렇게 중지 버튼이 나오게 되고요. 이미 중지가 되어 있는 것은 실행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서 끄고 싶은 것은 다 끄실 수 있고 실행하고 싶은 것은 또 실행할 수가 있겠죠. 결제 및 NFC 관리자 이런 것도 필요 없는 거죠. 이런 것도 필요 없으면 전부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미 꺼져 있죠. 여기서 찾아보시고요. 내가 쓰지 않는 기능일 경우에는 꺼주도록 하세요. 컴퓨터에서 결제 같은 거 하지 않으시면 이거 필요 없죠. 꺼주시고요. 셀룰러 시간은 여러분이 스마트폰과 연동했었을 때죠. 그런 걸 쓰지 않으시면 이것도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자녀와 같은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라면 이것도 필요 없으면 꺼주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필요 없는 것들만 끄고 이용을 하셔도
훨씬 쾌적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어도비 업데이트 서비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어도비 프로그램을 쓰긴 하지만 이 업데이트 서비스가 계속 백그라운드에서 실행이 되고 있으면 컴퓨터 속도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꺼주는 게 좋겠죠. 그러면 서비스가 중지되었다고 나오죠. 자, 나중에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다시 실행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커맨드 창에서 명령어 입력하는 경우가 있죠. 일단 커맨드 창을 열어야죠. 하단 작업 표시줄 검색창에 cmd라고 입력하고요. 여기에 ipconfig라고 입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IP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 다 찾아볼 수 있죠. 자, 이런 커맨드 창에 입력을 하는 명령어들을 커맨드 창을 실행할 필요 없이 바로 파워토이 런에서 실행할 수 있습니다. Alt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여기에 명령어만 입력하시면 돼요. 키보드의 우측 꺽쇠 입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ipconfig라고 입력을 해볼게요. 그러면 바로 아래 명령 셀을 통해 명령 실행이라고 나오죠. 이거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 대신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을 해야 할 경우에는 그냥 누르지 마시고요. 우측 옆에 보시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있죠. 이걸 누르시면 자, 이렇게 바로 명령창이 열리게 되면서 내용을 보여주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현재 날짜와 시간도 표시할 수 있습니다. Alt 스페이스 누르시고요. 키보드에서 숫자 키 위에 있는 우측 괄호 눌러줍니다. 그러면 지금 시간이 전부 나와요. 날짜 시간들 전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다양한 시간대를 보여주게 되죠. 여기서 원하는 시간 복사할 수도 있고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단위 변환기가 있어요. 자, 여러 가지 단위를 변환해서 봐야 할 경우에도 간단하게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키보드에 있는 숫자 키 중에 5 위에 있는 퍼센트 키를 2번 입력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변환하기를 원하는 숫자 단위를 써주면 되겠죠. 우리가 모니터 얘기할 때 27인치, 24인치, 30인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자, 예를 들어서 27인치를 센티미터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자, 한 칸 띄우고 in 쓰시고요. 센티미터라고 씁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68.58cm라고 나오죠. 간단하게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복사할 수도 있죠. 자, 이것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그 매뉴얼도 잠시 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윈도우의 설정에서 여러 가지를 찾아서 이용을 많이 하시죠. 자, 여기 있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 설정에 들어가시는 경우도 있고요. 윈도우 시작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클릭하셔서 여러 가지를 찾으시게 되는데 이것도 간단하게 찾아줄 수 있습니다. Alt 스페이스 누르고요. 키보드 숫자 키 위에 있는 달러 표시 있죠? 자, 이거 누릅니다. 그러면 관련된 설정들이 전부 나오게 됩니다. 설정, 제어판, 계정, 관리도구, 그래픽 설정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설정하고자 하는 기능을 써주시면 돼요. 자, 네트워크 관련해서 좀 설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네트라고만 칩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들이 전부 나오죠. 뭔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 있는지 모를 경우에는 이렇게 간단하게 검색해서 찾아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웹 검색에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꼭 브라우저를 따로 열고 하지 않으셔도 입력창에 물음표를 2개 입력을 하시고요. 검색어만 입력을 하시면 바로 나오게 되겠죠. 자, IB96이라고 썼습니다. 그러면 아래쪽에 웹 검색이라고 나오죠. 자, 누르시게 되면 바로 이렇게 IB96으로 검색한 결과들이 보이게 되겠죠. 자, 이 기능의 습관을 들이시면 이 기능 없이는 컴퓨터를 이용하기가 너무 불편해요. 이거 꼭 한번 써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지금까지 말씀드린 기능들을 좀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실 경우에는 매뉴얼을 보시면 좀 더 쉽게 알 수가 있죠. 자, 매뉴얼을 볼까요? 윈도우 시작 버튼 누르시고요. 아래로 내려가시면 파워 토이스라고 있을 겁니다. 여기 있죠? 자, 이거 실행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설명서라고 있죠? 이 설명서를 누르시게 되면 파워 토이스에 대한 여러 가지 설명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좌측에서 파워 토이스 런을 찾으세요. 자, 여기 보시면 파워 토이스 런이라고 있죠? 누르시면 자세한 기능에 대한 설명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가능한 것들을 전부 확인할 수 있죠. 자, 컴퓨터를 이용을 하실 때 주로 쓰는 기능들이 각자 다 다를 거예요. 본인에게 맞는 그런 기능들만 잘 이용을 하시면 이 기능을 활용해서 컴퓨터를 좀 더 스마트하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파워토이스 런 기능은 적극 추천하는 기능이니까 꼭 이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